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프로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장 시작과 함께 개파락을 띄고 현재 7%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반도체 쪽이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낙폭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금요일 날 장이 나스닥도 빠졌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63% 정도로 현재 글로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반도체 쪽 하락이 현재 되게 심화되어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개별 종목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현재 이런 흐름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끝났구나. 이거 이젠 지금까지 TC 본딩 SK 하이닉스한테 공급하던 거 이제 독점 깨지면은 이제는 예전과 같은 흐름은 못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저께였나 엊그제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주말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따르면 뭐 오늘 하락은 일단은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예상을 하셨던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차라리 주가 더 빠져라. 빠지면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타점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다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그 한화정밀의 이 TC 본딩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미반도체는 예전과 같은 그런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쟁사가 나왔고, 뭐 하나정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경쟁사들이 현재 SK 하이닉스와 또 물밑 접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미 반도체가 유일하게 했다라는 걸 이제 뭔가 파일을 나눠 먹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100이라는 수요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미 반도체만으로도 100을 맞췄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25년도 6년도 들어서니까 100이 아니라 막 400에서 500까지 필요해.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공장 증설을 했다라고 하지만 맞출 수 있는 게 200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도 이 4, 500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들을 한 거고, 결국 한미반도체는 2024년까지 나왔던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그 파이 자체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 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약간 자극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특허에 대해서 지금 하나정밀하고 여러 가지 또 분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수급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보자면, 이거를 비중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 최근 이렇게 저점 라인부터 주가가 끌어올릴 때까지 결국 비중을 높여 나갔던 게 외인과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주가가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반등의 그 수급을 외인들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또 특정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수급이 나올 거라는 거. 네, 그냥 여기서 주가 빠지면 여러분들 개인만 좋게 되는 거야.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엄청 팔았거든, 이렇게 내려올 때. 최근에 여기에서 좀 사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그냥 내릴 수는 절대 없어요. 네, 내릴 수는 없고, 그리고 내릴 만한 재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뭔가 악재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거를 공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TC 본딩에 대한 파이, 그리고 HBM4에 대한 하이브리드 본딩은 저는 한미반도체가 또 유일하다고 봅니다. 결국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독점 체제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재에 사야죠. 네. 주식은 악재 매수하는 겁니다. 악재 매수하는 거고, 이 악재에 지금은 절대 털릴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주가가 최근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파동의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칼날에 절대 여러분들이 추가 타점이나 매수 타점을 쉽게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ABC 조정으로 저는 끝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 ABC 조정으로 끝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구간에서 하락세기로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여기서는 반대로 상승세기로 올라갈 때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너무나 또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도 타점과 여기에서의 분할 매수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작은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5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려 보자면, 이렇게 하나 추세, 둘, 셋 추세, 넷 추세, 5추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도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수익을 보기에 너무나 적합한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또 매도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ABC 조정만 기다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악재는 무조건 기업이 탄탄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기업인데 뭔가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나 빠져왔는데 그런 악재로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건 이거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매수할 때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서 볼 때 제가 최대 여기 구간까지는 더 빠질 수가 있다. 아직 떨어지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올라간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자리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은 전고를 뛰어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저희 또 구독자방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서 이런 내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오는 타점들은 제가 또 저희 단톡방 그리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미반도체 한미라고만 문자 좀 빠르게 남기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서 저희 여러분들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모르시겠으면 진짜 오셔서 타점만 받아보셔도 괜찮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재밌게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결국 우리 스스로 내게 스스로 물리지 않는 주식, 그리고 진짜 수익을 보는 주식, 그리고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내가 뉴스만 본다라고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볼 때 뉴스만 본다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크잖아요. 네, 뉴스를 본다고 해서 뉴스에서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수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이끌어 가야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분명 최근에 여기 고점을 뚫어주면서 한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뚫어주면서 저는 이 조정 구간은 확실하게 끝났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제가 이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미반도체와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주가에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 정말 적합한 시장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밖에 안 하던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500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전에는 1달러만 가지고 와도 1,000원어치 주식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만 가지고 와도 1,500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그렇다라는 건 분명 외인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또 바게인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유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들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국 애널리스트들이나 외국에 진짜 큰 돈을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들, 여러 가지 외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500원을 뚫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 날 거야, 아마 우리나라. 야, 이제 옛날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막 이러면서 공포 심리를 엄청나게 불어줄 텐데, 저는 그때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각을 보고 있어요. 각.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종목들 이때 매수할 만한 종목들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타점은 저는 절대 걱정되질 않아요. 사실 오늘 조정 나와서 오늘 조정 우리가 예상했잖아. 차라리 더 빠졌으면 좋겠어. 빨리 매수, 저도 그렇고 매수 타점 좀 잡게. 그러니까 조정을 누군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공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평단가나 비중을 적어서 이 링크, 설문지 링크 또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오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저희 구독자 방에서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